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성준과 지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성준은 작은 택배회사의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은은 동네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항상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한 지 7년, 성준과 지은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성준이 출근할 때면 지은은 현관문까지 나와 배웅을 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도 힘내세요. 지은의 따뜻한 미소는 성준에게 하루의 힘이 되었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들의 일상을 빛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봄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성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했고 지은은 유치원 소풍 준비로 바빴다. 오늘 소풍 가는 날이지? 애들 잘 부탁해. 나중에 전화할게. 성준이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날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그때였다. 과속하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지은이 탄 차는 그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한편 성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성준 씨 맞으십니까? 여기 문널병원인데요. 지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성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성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여전히 지은을 수술하고 있었다. 그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성준 씨,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다. 지은 씨의 척추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영구적인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재활치료의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준은 멍한 상태로 병실로 향했다. 지은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은을 보며 성준은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며칠 후 지은은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성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준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성준은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점점 지쳐갔다. 지은은 자신이 성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했다. 성준아, 넌 아직 젊어. 나 같은 사람과 살면 힘들 거야. 그냥 나를 떠나. 지은이 울며 말했다. 성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절대 안 돼. 우리는 부부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성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과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퇴원 후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성준은 택배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았다. 지은을 돌보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웃들의 시선도 그들을 힘들게 했다. 아이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장애인 아내를 돌봐야 하다니. 차라리 재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성준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지은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그녀는 자주 울었고 때로는 성준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성준은 그런 지은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도 지치고 힘들었다. 어느 날 밤 성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은의 대학 동창인 태우였다. 성준아, 지은이 좀 어때? 내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한번 보고 싶어. 성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 올래? 그는 태우의 방문이 지은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다. 태우가 방문하기로 한 날, 성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태우와 지은이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지은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은과 태우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지은아,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아직도 훌륭해. 태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준이에게 짐만 될 뿐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들렸다. 그렇지 않아. 성준이는 널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넌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성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지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태우가 지은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잠시 후 성준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동네를 한참 돌아다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내가 지은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짐일 뿐일까? 몇 시간 후 성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태우는 이미 떠난 후였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지만 성준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오늘 태우 왔다 갔어? 성준이 태연을 가장하며 물었다. 응,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 좀 했어. 지은이 대답했다. 성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성준은 자주 지은과 태우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휴대폰을 보며 웃을 때면 혹시 태우와 연락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준은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점점 지은과 대화를 덜하게 되었고 때로는 일부러 늦게 퇴근하기도 했다. 지은은 성준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성준이 자신을 피하는 것 다 불안해졌다. 성준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성준은 대충 얼버무렸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성준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집은 이전의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성준은 결심했다. 그는 지은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은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성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은의 방문을 노크했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은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대답했다. 그래, 들어와. 성준은 천천히 방에 들어와 지은의 휠체어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성준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많이 힘들어. 지은의 눈에 걱정이 스쳤다. 나 때문에?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야. 난 네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내가 왜 널 떠나? 성준은 한숨을 쉬었다. 얼마 전에 너와 태우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네가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태우가 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가 나보다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준아, 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태우는 그저 오랜 친구일 뿐이야. 그리고 네가 들은 건 그저 내 약한 모습일 뿐이야. 나도 가끔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성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멀어져 버렸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지은은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하지만 성준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힘이 돼. 성준은 지은을 꼭 안았다. 나도 널 사랑해, 지은아.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자.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그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어떤 시작? 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 앞에 작은 가게를 열면 어떨까? 그러면 내 곁에 더 자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은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함께 운영하면 돼. 넌 계산이나 손님 응대를 맡고 나는 물건을 정리하고 배달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준과 지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강해졌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준과 지은의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집 앞에 작은 편의점을 열었지만 초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재고 관리 실수, 예상보다 적은 수익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준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경영 지식을 쌓았고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단골 고객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지은에게 말했다. 선생님,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두 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성준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갔다. 지은의 재활운동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은아, 오늘은 어제보다 팔 운동을 5분 더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성준의 격려에 지은은 힘을 내어 운동을 계속했다.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갔다. 편의점 운영이 안정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성준과 지은은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성준아, 고마워. 지은이 말했다. 뭐가? 그냥 모든 것이 네가 있어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성준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넌 내 삶의 의미야. 너와 함께여서 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성준이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지은은 성준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가게로 나왔다가 쓰러진 성준을 발견했다. 성준아, 성준아, 괜찮아? 지은의 다급한 외침에 이웃들이 뛰어왔다. 성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병실에 누워있는 성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녀가 성준을 돌봐야 할 차례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성준아. 지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성준이 병원에 입원한 후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가게 운영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지은 씨, 제가 오늘 오후에 가게 좀 봐드릴게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돼요. 지은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병원에서 성주는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성준이 말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서로 돕는 게 당연해.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와 가게 운영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전번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태우가 병원을 찾아왔다. 지은아,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태우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성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고마워, 태우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그날 밤 지은은 성준에게 태우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우의 호의를 거절할 필요는 없어. 지은은 놀랐다. 정말? 네가 괜찮다면. 성준은 미소 지었다. 태우, 이제 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태우는 우리의 좋은 친구야. 그 순간 지은은 성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숙해져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태우에게 연락했다. 태우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직접 가게를 봐주기도 했다. 성준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어 갔다. 그는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성준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 몇 걸음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성준아! 지은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성준은 힘겹게 걸어와 지은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자. 네가 걷든 휠체어를 타든 난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성준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어떤 길이든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성준과 지은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고 강해 보였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성준이 퇴원한 후 그들의 일상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성준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게 일을 도우려 노력했다. 지은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더 자신감 있게 가게를 운영했다. 오늘은 내가 계산대를 볼게. 넌 쉬어. 지은이 성준에게 말했다. 성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들의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의 따뜻한 미소와 성준의 성실함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우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서 온라인 주문도 받나요? 성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제안이네요. 성준이 대답했다. 그날 밤 성준과 지은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성준이 제안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성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태우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고 지역 특산품과 수제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어 낙심하기도 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은의 정성스러운 포장과 성준의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보, 우리 제품 리뷰 봤어? 다들 좋아하네. 어느 날 지은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성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사업은 점점 성장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그들에겐 가장 큰 수확이었다. 성준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그는 이제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지은도 꾸준한 재활치료로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그들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성준이 지은의 휠체어를 빌며 천천히 걸었다. 지은아,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성준이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좋아. 지은이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단풍이 불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고마워. 성준이 갑자기 말했다. 뭐가? 지은이 물었다. 그냥 모든 것, 내가 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줘서. 지은은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앞으로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준과 지은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